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수소원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수소원자는 이제 이렇게 보통 그리죠. 수소원자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르려면은 전자 하나를 얻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수소원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면은 얘도 얘한테 한 개만 내놔 이렇게 얘기하고 얘도 얘한테 한 개만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말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서로 한 개씩만 이제 더 있으면 안정화되니까 얘는 얘 걸 원하고 얘는 얘 걸 원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한 선택지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요, 요런 식으로 전자를 공유하는 이러한 선택지를 통해 가지고 얘 입장에서도 자기 주변에는 하나 두 개 있어. 오케이, 나 헬륨의 전자 배치 이뤘어. 안정적이야.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도 자기 주변에 하나 둘 오케이, 나도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뤘어 하면서 각각 서로 안정화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때 가운데에 공유하고 있는 요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자쌍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전자쌍이요? 공유전자쌍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유전자쌍이 한 개 있는 거죠. 또는 공유전자쌍이 한 쌍 있다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흔히 수소기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H라고 안 하고 H2라고 항상 표현을 했죠.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 얘네들이 전자쌍을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될 때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H2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시는요, 물 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분자는 이제 H2O죠. 그게 이제 공유결합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산소부터 그리겠습니다. 8번이죠. 하나, 둘, 좀 엿다가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산소 원자 모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소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얘네들도 공유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 두 개만 얻으면 안정화가 되고요. 얘네 수소 입장에서는 한 개씩만 얻으면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느냐? 결합된 모양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 플러스 산소 원자부터 먼저 그릴게요. 산소 원자가 이렇게 이제 중앙에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그릴 텐데 빨간색으로 좀 그려볼게요. 구분 좀 하게.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낑겨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낑겨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낑겨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H2O라고 불리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게 되는데, 보십시오. 산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 이렇게 자기 주변에 8개의 전자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안정화되고, 수소 입장에서도 자기 주변에는 1, 2, 2개, 얘도 1, 2, 2개, 요렇게 모두 다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를 하기만 하면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기 때문에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얘네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전자쌍이다, 공유전자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가 조금 더 심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얘네는 공유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래도 얘네를 우리가 쌍으로 부르게 되는데, 얘네 같은 거를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고2 때 주로 다루게 돼요. 그래도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예시 수소기체하고 H2O 물 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또 다른 것들도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제 전자쌍을 몇 개나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세분화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다가 우리가 단일결합이다 라고 불리는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F-플로린입니다. 플로린은 9번이죠. 그럼 9 플러스 해주시고 하나 둘 해주고 결합된 그림을 그냥 좀 한 번에 그리도록 할게요.
9번이니까 바깥에 몇 개 더 그려야 됩니까? 7개 더 그려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좀 그려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릴 건데요. 보라 색깔로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9 플러스 해주시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이게 요렇게 됩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요. 지금 각각 색깔별로 보시면은 제가 플로린 원자의 모형을 각각 그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갖다 붙인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 부분의 전자가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한 개 있는데 얘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오케이, 안정화 됐어요.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오케이, 안정화 됐어요. 그래서 플로린, 할로젠이죠. 얘는 자연 상태에서 이원자 분자,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 형태로 많이 존재한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혼자 있을 때보단 두 개가 있을 때 공유결합하면서 더 안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나요?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결합 모형을 좀 보셔야 됩니다. 목표는 뭐다?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 여기가 목표 지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이때 공유전자쌍이 한 쌍인 경우를 우리가 단일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전자쌍이 좀 많은 것도 있겠죠. 공유전자쌍이 두 개인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중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은요. O2예요. O2. 산소입니다. 산소는 몇 번이죠? 8번입니다. 그럼 8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보라 색깔로 그려보도록 하죠. 8번입니다. 8 플러스 하나, 둘, 그리고 요렇게 좀 겹치게 그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그립니다. 그럼 공유된 전자쌍이 몇 개 보이시나요? 공유된 전자쌍이 2개 보입니다. 또는 전자쌍이 2개 보이게 됩니다. 이 전자 2개를 한 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건 2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를 우리가 이중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결합을 해야지 안정화가 돼요. 바깥에서 해볼게요. 얘 산소 하얀 놈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오케이.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오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각각의 산소 원자 모형인데 얘네를 갖다가 좀 이렇게 겹쳐놓은 겁니다. 그럼 전자쌍이 공유된 게 2쌍이 보이게 되는 거고 이거를 갖다가 공유한 거를 갖다가 얘도 다 자기 거라 그러고 얘도 다 자기 거라 그러면 자기 주변 바깥에 8개씩 되니까 얘네들은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는 그냥 O2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산소 기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O2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왜 하필이면 O2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가 이제서야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공유전자쌍이 2쌍만 있는 게 아니라 3쌍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삼중결합이라고 부르게 돼요. 아, 밑에 공간이 좀 좁네요. 그렇죠? 좀 더 위에다 쓸 걸 그랬어요. 자, 계속하면 어쨌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뭘 그릴 거냐면 질소를 그릴 겁니다. 질소는 몇 번이죠? 7번입니다. 그럼 7 플러스라고 해주시고 하나, 둘, 그리고 요렇게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5개 요렇게 원자과 전자 5개인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도 하나 더 그릴 건데 얘는 보라 색깔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하나, 둘, 그리고 요래 겹치게 좀 그려주시고 하나, 둘, 셋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이셔야 돼요. 여기 한 쌍 공유했고요. 또 한 쌍 공유했고요. 또 한 쌍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좀 좁아서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총 3쌍의 전자쌍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공유된 전자쌍이 3쌍인 경우에는 우리가 삼중결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지 질소는 안정화가 됩니다. 하얀 놈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자기 주변에 가장 바깥쪽 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렇게 되고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 입장에서도 자기 주변에는 8개, 얘 입장에서도 자기 주변에는 8개. 옥텟 규칙이 만족됐네요. 그렇죠?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이뤘네요. 그래서 안정화되네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질소라는 놈도 보통 혼자 존재하기보다는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거를 질소 기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에 있는 수많은 물질이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하여서 주로 이제 분자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결합의 종류를 알아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수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지금 보이시는 게 단일 결합이 있죠. 근데 여기도 단일 결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중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단일인이, 이중인이, 삼중인이 하는 것은 원자 대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할 때 전자쌍이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단일 결합이 하나 보이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도 단일 결합이 하나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중 결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다? 단일 결합이 2개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거 보시고 이중결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단일 결합이 2개 있네. 보시고 요런 게 단일 결합이니까. 이중결합은 얘하고 얘하고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몇 개? 2개. 얘하고 얘하고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몇 개? 3개. 그럴 때는 삼중결합.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셔야지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